예, 9월 26일 목요일, 3일 만에 복귀한 노프로 인사드립니다. 덕분에 리플레시 푹 하고 다시 힘차게 복귀했습니다. 이틀 동안 글을 좀 자주 올려드려서 큰 불편은 없으셨을 거라 보고, 제가 복귀하니까 장이 더 좋죠. 쌓인 얘기 되게 중요한 것도 많고, 오늘 시장 시그널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띄우는 게 나스닥이에요. 나스닥도 괜찮고, 오늘 오히려 장 끝나고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다 오른 거 아시죠? 선물 잠깐 보여드릴까요? 선물 이렇게 쫙 당겨놨어요. 나스닥 흐름이 되게 좋은 흐름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방 추세고요. 마이크론이 급등한 이후에 우리나라 반도체 올린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AI 성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메타라든지 애플, 오픈 AI 관련도 소식 전하겠고요. 정치로 보고 있는 해리스의 경제정책도 살짝 소개시켜 드릴게요. 문제는 그렇게 욕을 먹고 정말 과매도다 반등제조나 했던 게, 제가 그래도 월요일날 반등이나 추매기를 드리고 왔었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많이 샀어요. 선물과 현물 많이 샀고, 삼전이 관건인데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AI 반도체가 분명히 급반등을 시작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갈 거냐, 단계론도 말씀드릴 테니까 보고, 그 외에 또 빅바이오가 살짝 눌릴 수 있죠. 어제 막판에 좀 밀린 것도 있는데 제가 괜찮다는 얘기를 전해드렸고, 대장 섹터 가장 힘있는 빅바이오가 여전히 빅상방 추세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종목별로 다 봐드릴 거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꼭 살 종목에 대한 얘기도 언급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시장을 눌렀고 빌런이었던 금투세, 또 뭐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데 큰 주세는 꺾였습니다. 금투세는 유예된다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뭐 공매도 얘기 있잖아요. 걱정 별로 하지 마세요. 괜찮고요. 중국이 지금 빅 부양을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비장감 가지고 부양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관련 2차 전지나 이쪽 관련 테마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또 갖고 있는 의견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포트 중에서 개별주 있죠. 개별주에서 또 전할 말씀이 있고 매수를 드릴 포인트가 있으니까, 오늘 내용은 섹션별로 나눠 드릴 테니까 길더라도 한 번씩 봐주시면 꼭 도움 되실 겁니다. 좋아요, 추천 꼭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나스닥 선물 보여드렸지만 상방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살짝 비교할 건 뭐냐면, 항상 제가 글로벌로 봤을도 빅 추세, 빅 수급의 흐름을 보고 있잖아요. 그전에 S&P라든지 다우가 신고가 많이 갔어요. 다우는 30 종목이고 조금 이게 왜곡된 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연봉이 났잖아요. 월선 깨고 내려가니까 뭐지 할 수 있는데, 나스닥으로 매기가 이전된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히려 잠깐 보면 다우고 30 종목 중에서 쉐브론, 유가, 기름 아시죠? 중동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것들 떨어지고, 빅테크랑 나스닥 올라가니까 그 중에서 좋았던 암젠이나 존슨앤존슨 같은 바이오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살짝 영향받고 있는 괜찮지만 이런 애들이 조금 단기로 조정받아요. 그 다음에 비자나 맥스 같은 또 되게 좋았던 소비주였는데 카드주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밀려서 다우고 떨어진 거지, 올해 수급 쪽으로 빠져서 나스닥 쪽으로 AI 반도체 주도주는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계속 제가 미국 경기 연착륙을 보면서 과정관리 해드리는데, 어제 나왔던 건 뭐죠? 30년 모기지 금리가 6.13%로 떨어졌어요. 모기지는 미국은 30년, 50년 아주 장기로 대출해 줍니다. 그 전에 집 살 때는 2%, 3%대였어요. 정말 길게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되게 편한 국가인데, 그게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7.5%까지 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거래 잘 안 되다가 지금 금리 떨어지면서 모기지로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주택 수요나 매매가 좀 되겠죠. 그리고 가격도 지금 살짝 오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간다고 보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미국은 이렇게 예금 같은 거 많이 안 합니다. 그냥 그날의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전담포 되게 많이 드렸는데, 미국 국민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금융자산, 특히 이제 주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봐야 되는데,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에 좋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도 이걸 또 대출해서 소비를 이어가요. 당장 소비가 부러지지 않는 이 자산가치나 밸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미국 소비 패턴인데 그러면 괜찮은 거죠. 오늘 밤에 파월 연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빚 크다고 난 이후에 이거는 경기에 도움 주는 거야, 미리 금리를 워낙 높으니까 내려준 거라는 보험성 금리나에 대한 자신감을 또 필요가 할 거예요. 코스트코는 여러 가지 소비 중에서 미국이 되게 잘 되고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되게 좋습니다. 실적 괜찮을 거라 보고 있고, 금요일날 PC까지 봤을 때 지표나 이런 이슈들이
미국 경기나 증시에 다 좋아요. 이번 주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자, 주도주인 AI 반도체가 나스닥이 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저는 버블 슈팅을 만들길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계속 들었습니다. 7, 8월달 조금 충격을 받았지만 회복되면서 주도주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고 계실 텐데, 엔비디아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전일 또 올라서 124불까지 왔습니다. 제가 우리 전략대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파트 2에서.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왔는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반도체 숏 때려라 안 좋다고 하면서 블랙웰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그다음 코어스하는 대만 TSMC는 계속 좋게 롱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걔들이 말하는 롱숏으로 사고 빠지게 하면서 둘 다 먹으려는 나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반성물을 쓰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블랙웰 4분기 매출도 좋았고 모건 스탠리가 오히려 매수를 냈던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제가 가기 전에 나왔던 건데, 젠순왕도 자기 주식을 원래부터 팔았던 거예요. 안 좋아서 올라서 팔은 게 아니라 작년부터 분할 매도를 계속 계획도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근데 그것도 다 이탈락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엔비디아 좋은 거죠. 그래서 올랐다 보시면 되고, 자, 어제 중요했던 거, 자, 마이크론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기관들이 야, 마이크론 안 좋을 거야, 어닝 쇼크라고 본 데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얘기 드릴 때 기관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목표 가격을 막 줄 하향한다, 오히려 그게 저는 바닥 그 시그널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반등을 상당히 크게 줬고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자, 물론 마이크론이 약간 특성이 뭐냐면 얘들은 약간 긍정적으로 하는 바이어스가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으로 17% 급등했습니다. 그게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나라 반등 크게 준데 1조를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 거죠. 자, AI 된다 안 된다, 반도체 뭐 공급 과잉이다 말이 많았는데 저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과잉하다 말씀 계속 드렸던 부분이고, 실적과 앞으로 보는 포워드 가이던스 다 좋았어요. 자, 그리고 HBM의 내용입니다. HBM 2024년 당연히 쇼티지고 내년에 당연히 공급이 공급이 모자랄 거란 얘기 계속 했습니다. 공급 부족이란 얘기. 얘들이 지금 HBM 수요를 좀 맞추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소부장 하나 들어있죠. 우리 갖고 있는 그 종목에 덕을 좀 받다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AI 반도체, HBM 그쪽이니까 가장 성장을 좋게 보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데이터 센터, 이것도 AI 데이터 센터잖아요. 아직까지 비중이 낮다 말씀드렸는데 강력 성장한다, 아주 강력 성장한다. 그다음 SSD, 이제 그 데이터 스토리지잖아요. 만들 때 필요한 건데 이 SSD도 분기 최대 매출, 이쪽으로 계속 매출이 늘면서 작년 전년 동기에 비해서 3배 이상 매출이나 성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AI 가장 기본인 캐펙스 투자 대상이잖아요. 자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PC라든지 모바일 같은 거, D램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우리는 앞으로 나올 애플도 마찬가지 AI PC, AI 폰에 대해서 온디바이스 B2C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그런 면도 얘기를 했어요. 괜찮습니다. 무슨 공급 과잉이에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충분히 좋게 얘기를 하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D램 같은 것도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AI 쪽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는 D램 수요처죠. 자, 그리고 AI 애플이 지금 우리 B2C로 보고 있는데 다 연관이 되는데요. AI 관련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 1월달에 아이폰 16입니다. 거기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이 진짜 AI 폰, AI 에이전트 쓸 수 있는 폰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랬고, 그 외 다른 나라 언어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금방 되네요. 생각보다 빨리 돼요. 이런 것들이 AI 폰, 그다음 D램에 대한 수요, 반도체,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는 재료들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테마주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메타가 신고가입니다. 나스닥 빅테크 중에 가장 지금 좋은데 스마트 글래스라고 AR, VR 눈에 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또 살짝 죽어져 있는데 얘들이 또 끝까지 스마트 글라스 또 오픈하고 릴리스하면서 오리온, 이름도 오리온입니다. 젠소랑이 막 끼고 되게 멋있게 보이던데 그런 것들이 또 테마를 살릴 수 있는 흐름이었고요. AI 성장을 계속 보고 캐펙스를 계속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들이잖아요. LMM 모델 자체적으로 구글은 제미나이 버전업 합니다. 메타로 라마스이 계속 얘기 나오면서 캐펙스를 키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 성장을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샘 알트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픈 AI가 공식적으로 이제 영리 단체로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영리였는데 되게 말이 많았죠. 이슈도 많았는데 그 기술자인 수케버 나와서 다른 회사도 만들었고,
이번에 CF도 나가긴 했어요. 하지만 오픈 AI의 지금 알트만의 야망을 보고 성량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신 보이스 버전도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AI는 언어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영어로는 다 되지만 다른 나라로 얼마나 스무스하게 가는지가 문제인데 애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오픈 AI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어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이미 지금 뭐 서비스 센터 쓰고 있는 데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 보이스 버전이 나오게 되면 더 업글되는 거야. 더 사람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통해서 AI 성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정치 얘기는 그냥 지금 박빙이 되는 얘기 있으니까 경제 정책 그대로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큰 흐름 볼 때 어제 그제도 놀러 가서 계속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비컷 이후에 야 이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경제에 도움돼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결국은 뭐죠? 제가 보는 거는 실전 투자자로서 이 시장의 분위기를 시장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 좋아요. 자, 중국도 지금 빅유동성 엄청나게 크게 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같이 좀 풀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미국도 지금 흐름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글로벌 유동성과 부양책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좋게 보는 거예요. 10월까지 계속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비미국 오늘은 중국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정말 약하고 안 좋았던 중국이지만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분명히 이거는 좌권이 정말 이건 비장업까지 적어놨잖아요. 근데 사실 2, 3년 동안 이 중국의 부양책에 우리가 2번, 3번 속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따로 볼 건 뭐냐면 정말 몇 년 만에 엄청나게 크게 돈을 쏟아붓겠다. 어차피 얘들이 문제는 뭐죠? 내수가 안 되고 청년 실입이고 도시 안 돼서 부동산이 막 빠그러졌잖아요. 10년 동안 부동산을 살려야 되는데 어쨌든 마중물을 엄청 크게 돈을 갖다 붓는 거예요. 왜? 미국 비컷 이후에 금리도 낮고 얘들 정부 부채는 별로 없어요. 중국은 그건 좀 건전하거든요. 지방이나 기업 부채가 많은 거지. 그거를 엄청나게 자기들 은행에다가 자기 은행에서 지금 또 대출 내서 산업 살릴 수 있거든요.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20억 달러면 거의 200조입니다. 그래 그저께 했던 1조 위안보다 더 많이도 직접 은행에다가 투입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어제 다 보셨겠지만 지준율이나 금리나 하고 실제로 190조 정도의 재정정책 돈을 쏟아붓겠다는 얘기하면서 2, 3일 동안 급등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중화권 MSC에 묶여있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미국 비컷 이후에 글로벌적으로 돈이 풀리고 유동성 부양책 쓰는 이렇게 경기 부양책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야, 중국도 올라가니까 옛날에 잘 갔던 중국 테마들 그런 것보다 얘들은 철저하게 자국의 내수를 신경 씁니다. 자국 내수에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애국 소비, 이구완신 이런 거잖아요. 자기 내수들 자국들을 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행자 놀러 갈 때도 막 이렇게 제한 둔다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돈이 들어오고 글로벌 쪽 유동성 좋아하는 EM 쪽에는 좋지만 테마주는 조심하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AI 반도체와 바이오만 집중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3년간 많이 속았기 때문에 이런 건 좋아도 좀 경계하면서 좀 보겠다는 얘기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에나는 왜 그러냐면 엔캐리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엔캐리 좋습니다. 올해 144.9엔까지 또 떨어지면서 안정화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미국이 달러가 되게 되면 결국은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엔캐리는 계속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근데 BOJ 우에다도 그랬습니다. 앞에서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은 미국 눈치를 보는 거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금융 흐름이 나름 신중하게 보고 미국 대선 전에 신중하게 큰 문제를 안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좋은 거예요. 자, 대만은 이제 엔비디아 다음으로도 TSMC 좋다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캐파 증설 말씀드렸죠. 근데 무슨 공급 과잉입니까? 그래서 AI 반도체도 우리나라 쪽이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모두 외국인 변화를 볼 수 있는 흐름이고요. 자, 요거는 뭐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MSC가 이머징으로 흐름을 볼 수 있는 인도 흐름이었고, 자, 그래서 제가 미국의 비컷 이후에 글로벌적으로 중국도 부양책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글로벌적으로 보는 빅스급들이에요. 글로벌적으로 유동성과 부양책 내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빠지고 호작질했던 외국인 수급이 변할 수 있는 그런 흐름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볼 수 있는 흐름이에요. 자,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돌아와서 자, 우리나라가 오늘 올라가다 살짝 밀리긴 했죠. 근데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주요되는 두 개가 가장 메인이고 알트오젠 다 좋네요. 근데 지금 문제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보니까 막판에 쭉 밀렸잖아요. 이제 내용 아시겠지만 야, 금투자 한 달 더 있다가 결정할 수도 있어. 뭐 홍콩이 확 가다가 어디 좀 밀렸고 이런 것도 많았지 않습니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고 추세가 반등 주는 건 유지된다 보니까 어제 괜찮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드디어 외국인이 돌아온다 봅니다. 드디어 돌아와요. 이렇게 되면 7월, 8월, 9월 거의 10몇 조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때린 적이 없어요. 9월 달도 10조를 때려버렸는데 얘들이 돌아오면 우리나라가 반등을 상당히 강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말했던 이런 것들은 기후였어요. 기후였고, 자 제가 우리나라 국장을 싸게 만들었던 빌런, 이 모건 스탠리와 금투세 분명히 추세가 바뀐 거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장의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보는데, 지금 올라가면요 지금 올라가면 2700입니다. 코스피도 지금 2600 중반이니까 한번 뿅 올라가면 제가 단기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2600 후반 700 되면 한번 부딪힐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외국인 수급과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삼전 한잉을 봐야 되는데, 삼전 얘기 드릴 텐데 지금 1픽은 하이닉스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이 강하다 보시면 되고,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삼전을 계속 때렸어요. 삼전을 때리고 있지만 7월 12일 날 장 꺾이기 전부터 12조를 급매도했는데 3전만 때렸다 했죠. 3전만 그 9조를 때렸거든요. 오늘도 살짝 매수가 들어오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뀝니다. 바뀌고 지금 마이크론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10월 초 같으면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이제 삼전이 어닝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삼전 어닝까지 보고 확 매수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오늘은 또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 삼전은 그렇게 돼도 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거의 큰 대선은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돌아온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은 어차피 계속 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오늘 16,000계약 17,000계약 사던데 거의 이제 3전만 돌았으면 확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정말 힘들게 갖고 있었지만 저는 AI 상방과 미국 연착륙을 믿으면서 AI 주된 종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인데, AI 빅뱅과 한국 반도체는 못 떼요. 뗄 수가 없습니다. 걔들이 외부 남발 롱숏을 때리고 따로 한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수급이나 밸류상 정말 안 좋았던 투심에서 반등을 준다 보시면 돼요. 대장은 여전히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가장 주좀 보시면 되고, HBM3E 12단도 가장 먼저 개발하고 최초 공급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얘들이 블랙엘에 들어가는 메인 HBM입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삼전은 지금 어닝 때문에 뭐 디램 기스가 나니 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선은 나왔다. 외국인이 이제 돌아온다 보지만 그동안 코스피 고락 만들고 마른 수건 짜고 어닝까지 확인한다 해도 돌아왔을 거라고 큰 대사가 바뀌었다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기관들 목표가가 줄 하향하고 투심 안 좋고 국장 그렇게 욕할 때 제가 월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추멸을 해야 된다고. 이게 바닥이 된 거죠. 또 재밌는 얘기, 지금 사실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릴 텐데 B2B의 엔비디아 시대, B2C라 해서 애플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있잖아요. 온디바이스. 자, B2G가 뭘까요? 이게 가버넌스예요. 자, B2G는 국가별로 정부들입니다. 정부들도 이제는 데이터 센터든 뭐든 AI 쪽에 막 세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캐나다 얘기 들었고 멕시코 얘기 듣고 계실 텐데, 오늘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기관을 창설한 게 뭐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 AI위원회예요. 여기에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세계 3대 AI 강국에 되어가겠다. 나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뭐죠? 뭐 대왕고로 테마 같은 모델이 훨씬 나아요. 이거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면을 하면서 또 강하게 B2G의 흐름으로 좀 만들어줬다, 이런 뉴스 나왔고요. 자, 우리나라 수급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소도 타고 가면은 또 파라가 넘어가고 단타들이 있지만 그런 건 맞출 것도 아니고 큰 신경 쓰지 마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주도는 빅바이오와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빅바이오가 정말 잘 가다가 어제도 그랬고 살짝 출렁거리잖아요. 추세 아무 문제 없어요. 빅수급 면에서 아무 문제 없고, 자, 금투세 때문에 어제 잘 끝났죠. 반상에 끝났는데 뭐 마지막에 끝나서 한 달 더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던데 다 정치적인 노름입니다. 정치적으로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대선은 꺾였다 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유의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단기 더 빠지면 제가 바이오는 빠졌을 때 살 기회라 말씀 계속 드렸죠. 자, 참고 대형주 보시면 추세 괜찮고요. 실전 대장주를 말씀드리는데 알테오젠 잘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 얘기를 또 파트 2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드릴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유한양행도. 자, 그 외에 우리 빅바이오 포트 발굴하고 있는 건 다 좋습니다. 자, 파트 2에서 몇 배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중요한 멘트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체크해서 했던 부분을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투선 얘기 드렸지만 어제 보셨지만 인버스 사라. 야, 국장 빠지면 인버스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정치꾼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솔직히. 이게. 저 어디 전화면 정치꾼 얘기를 안 드리는데 화가 좀 나더라고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미 금투선 유예한다고 저는 결정됐다 보거든요. 하지만 뭐 한 달 뒤, 두 달 뒤 보면서 저는 뭐 10월달 할 거라 보는데 뭐 정치적으로 걔들이 밀당하지만 결국 대선은 유예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되니까 계속 제가 코스닥 안 좋다, 더 많이 빠졌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코스닥 반등이 더 좋아요. 그 말은 뭐냐, 많이 빠졌고 유예됐을 때 코스닥이 더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뭐 지금 제가 바이오도 보고 소부장도 보고 있지만 엔터 되게 안 좋게 봤잖아요. 엔터도 바닥 나왔어요. 이거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오늘 반등 많이 줬잖아요. 얘들이 반등 주고 실적까지 보고 이제는 바닥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주력으로 사고 있지만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국가에서 얘기했죠. 공매도도 내년 3월에 재개하겠다. 제가 작년에 11월 전격 규제하고 한손 묶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수급을 정말 랄리 텐트럼 더 친다 그랬잖아요. 올해 공매도 하게 되면 이 변동성이 더 줄어듭니다. 그건 진짜 제 말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 자,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이제 기간 제한을 줍니다. 자, 불법 공매도는 척결을 할 거고 전산 시스템 구축하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야, 안 좋다, 뭐 제 얘기 들으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밸류업 지수 이것도 말씀드렸죠.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어제 또 오히려 실망 때문에 떨어졌다가 오늘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부가 볼 때 저 PBR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로 그냥 코스피 200이나 그전에 KLX 300이 2018년에 나왔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냥 대표주 상계 만든 느낌이라서 성장이나 어닝이나 이 ROE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좋은 위주로 저도 보는 종목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전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니까 올리자, 이런 게 오히려 정보 위주로 보였습니다. 자, 제가 조금 조심하고 안 좋게 말씀드리는 이제 중국, 홍콩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전체로는 부양책 괜찮아요. 글로벌 유동성 괜찮은데, 자, 그러면 중국 테마주 사야지.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걸 잠깐 말씀드릴 텐데, 자, 화장품, 화학,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자국 내수, 애국 소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는 2년, 3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으로 보시는 게 좋고, 왜? 추세도 미국으로 늘리지 중국 무역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 면으로 보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거. 테슬라나 2차 전지를 지금 많이 빠졌고, 특히 테슬라는 팬덤 수급 때문에 상당히 고밸류임에 불구하고 탄력이 움직이는 나스닥 빅테크입니다. 이걸 제가 또 말씀드리면 좀 안 좋게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저는 객관적으로 드렸어요. 제 스스로 10월 2일 날 차량 인도 대수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저도 알아요.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론칭하기 때문에 야, 잘 되겠지, 또 FSD 뭐 로보택시 기대가 있어요. 16일 날 어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살짝 기대할 수 있는데 로보택시와 16일 어닝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미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습성상 약간 부품합니다. 아시잖아요. 미래 기간이라 이런 내용을 좀 많이 과대 계산하기 때문에 로보택시에 실망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애국 소비든 치킨 게임으로 밀어내고 있는 2차 전지 전기차가 전 세계 난립니다. 아직까지 그걸 확 이길 만한 큰 빅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실적도 저는 안 좋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MS 중국에 사고 있는 부분이 BYD랑 다른 것들이 다 치고 올라갔어요. 테슬라가 잠깐 올라가서 정말 마케팅 많이 하고 싸게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빠를 수 있지만 어닝은 여전히 안 좋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2차 전지나 같이 테슬라 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자, 기술적으로 2차 전지가 곧 반등 저항대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빠졌던 부분 한 개 말씀드릴게요. 또 뭐 보고 계신 분 계시니까. 에코프로 BM은 코스닥 1위잖아요. 알테오젠 가수로 1, 2 놔두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들이 보시면 신저가가 그때 20만원 깨지고 15만원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 그러는데 또 걸려 위에 20만원 또 걸리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어젠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겠다. 코스닥이 1등이 코스피로 가기 때문에 또 살짝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얘가 가버리면 알테오젠이 코스닥의 독보적인 1위가 돼요. 오히려 그런 면 봤을 때 알테오젠이 낫습니다. 아니, 차라리 아까 말했던 엔터 같은 게 낫지 2차 전지와 테슬라는 전 여전히 좀 주의나 경계를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수급받던 부분 개인 야탁금이 한만 좋다 하더라도 50조 초반에 버틴 게 우리나라 개인 야탁금이 희망을 볼 수 있는 거고, 시용장고는 탈탈탈 진짜 바닥이다. 바닥이 두 번 들렸잖아요. 17조 꺼졌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반등 주는 흐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빅수급을 정말 좋아하는데, 자, 바이오에서 빅수급을 본다고 말씀드려요. 좀 반갑다는 얘기 드렸고, 월요일날 추매도 얘기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틀 동안 갔다 왔지만 국장형 훈풍이 분명히 불고 있습니다. 이런 면 때문에 제가 10월 양봉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큰 흐름 보면서 주도주를 계속 선택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도 좀 집중해서 드렸는데 감사드리고, 자, 멤버십 가입 공부 정말 감사드린 이후에 파트 2에서 우리 종목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볼게요.